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불편하다. 뭐 이거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안경이나 렌즈나 시력 교정술 뭐 이런 게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안경이나 렌즈, 그다음에 시력 교정술은 모두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적인 자유를 향한 수천 년에 걸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리어 서울안과의 눈박사 임태영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눈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 안경이나 렌즈, 시력 교정술, 우리 눈이 이런 기술을 누리기까지는 고대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실험과 실패들 딛고 일어선 집요하고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떤 길이었는지 오늘 알쓸눈잡에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기원전 600년 정도의 중동 지방에 존재했던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있는데요. 이 국가의 수도 중 한 곳인 림루드 유적에서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달 모양의 수정 조각이 발견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렌즈 유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아마 돋보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이걸 봐도 알 수 있듯이 고대부터 인간은 늘 더 잘 보기 위한 도구를 모색해 왔을 겁니다. 지금은 안경을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700년 전만 해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은 글을 잘 쓸 수도 없고 읽지도 못하는 시대였거든요. 그 시절 이제 필사본을 쓰는 게 생업이었던 유럽의 수도사들은 노안이 오면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 중세 시대의 기록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지내오다가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에 이탈리아에서 돋보기 렌즈를 연결해서 눈앞에 고정시킨 세계 최초의 안경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피렌체의 수도사 알레산드로 디 스피나와 살바노 다르마트가 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상 인류 최초의 시력 교정기 안경이 있었던 거죠. 지금 당연하게 또 쓰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콘택트 렌즈인데 렌즈의 시초는 언제 생겼을까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150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북에서 처음 등장했답니다. 화가 다빈치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화가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과학자로 알고 계시죠.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또 해부학자의 발명가였으니까요. 다빈치가 상상한 건 우리 유리그릇에 물을 채우고 빛을 비추면 굴절이 되잖아요. 이거를 시력 교정에 이용할 수 없을까? 눈 안에 유리그릇 같은 걸 넣을 수 있다면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스케치를 해서 표현을 했던 거죠. 당연히 그 시절에는 기술이 따라주질 않아서 만들 수는 없었고 그냥 발상으로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데카르트라는 다른 과학자가 액체가 든 유리관을 눈앞에 대서 시력이 좋아지는지 이런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은 직접 실험까지 했다고 해요. 다른 과학자들은 눈 표면의 굴절을 보정하는 투명 렌즈 구상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진화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눈에 넣거나 끼울 수 있는 진짜 렌즈를 만들기에는 이제 기술력이 부족했었죠. 그러면 실제로 언제 등장했을까요? 그로부터 약 400년쯤 뒤에,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 후반인데 독일에서 유리 컨택트 렌즈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눈에 직접 닿는 렌즈가 이제 탄생한 거죠. 다만 초창기 렌즈는 아시다시피 유리로 됐잖아요. 무겁겠죠. 산소 투과 이런 거는 이런 개념도 없고 투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잠깐은 낄 수 있지만 오래 끼기에는 이제 눈이 아파서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렌즈에 대한 수백 년을 이어온 막연한 발상이 실제로 적용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1800년대 후반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질도 발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덧입혀지면서 가볍고 얇고 산소도 투과되고 또 일회용 렌즈, 난시까지 교정되는 렌즈까지 나오게 됐고요. 그 이후로도 편하게 안전하게 시력을 교정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가 쌓여서 이 수술까지 나오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컨택트 렌즈가 눈 위에 렌즈를 덮잖아요. 그런 방법이었다면 이거 안 끼고도 잘 볼 수 있으면 좋잖아.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눈 자체를 더 잘 보이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레이저 시력 교정의 문이 열립니다. 20년 전에 뚝딱 개발된 건 아니에요. 크게 보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막을 깎아서 굴절률을 바꿀 수 있다라는 발견. 1950년대에 호세 바라쿠르라는 스페인 출신 의사가 처음으로 이제 고안을 낸 거예요. 라식 수술을. 이게 렌즈를 끼면 굴절률을 바꿔서 잘 보이게 되는데 그 당시 표현에는 깎아낸다는 게 보다는 조각을 한다는 표현인데 조각을
도약을 해서 공률을 바꾸면 초점이 잘 맞춰서 잘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원리를 입증을 해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칼로 깎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나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 눈을 칼로 작업을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원시적이고. 그래서 완벽하게 현실화가 되진 않았어요. 두 번째 단계에는 레이저 기술이 발전을 했죠. 엑시머 레이저가 나오면서 금속이나 유리를 미세하게 깎는 걸 보고 야, 이거 각막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굴절 수술의 첫 번째 모델인 PLK라는 방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상피세포를 알코올을 이용해서 헐렁헐렁하게 만든 다음에 벗겨내고 실질 부위가 노출이 되면 엑시머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각막을 원하는 모양으로 레이저로 살짝 깎아서 시력을 이제 맞추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눈의 통증도 크고 회복 속도도 느렸고, 당시 레이저는 완전 부드럽게 깎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빛번짐이나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라식이에요. 표면의 상피를 건드리지 않고 깊은 층만 레이저로 교정을 해보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각막에 얇은 뚜껑을 만들고 잠깐 젖히고 레이저로 깎고 다시 덮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안 아픈 거예요. 다음 날부터 바로 시력이 나오고 회복도 빠르고, 이런 식으로 돼서 다음 세대인 라식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끼는 보조기구의 시대에서 각막의 굴절 자체를 바꾸는 수술의 시대로 도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절개를 최소화해야 되겠구나, 좀 더 안정성을 향상시킨 수술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10여 년, 20여 년 동안 연구가 돼서 나온 게 바로 스마일 라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라식으로 뭐 시력 교정의 빠른 회복까지는 이뤘잖아요. 눈이 건조하다든지 각막 절개를 좀 많이 해야 된다든지, 또 나중에 다쳤을 때 각막 저편이 밀린다든지 뭐 이런 요인들이 있었어요. 독일의 칼 짜이스라는 회사에서 절개가 없는 시력 교정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를 목표로 11년도에 스마일 수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스마일 수술이라는 게 펜토 레이저라는 장비로 안에를 이렇게 잘라내고 2mm 정도의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그 절개를 꺼내는 방식이에요. 절개 범위가 작아지니까 신경 손상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덜 건조하고, 뚜껑 자체가 없으니까 다쳐도 별 문제가 안 생기죠. 요즘에는 뭐 통증도 경미하고 회복도 빠르다, 뭐 이런 반응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이게 대세인 수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일 라식이 이제 모든 눈에 있어서 정답은 아니긴 해요. 너무 도수가 높거나 특정한 각막 형태에서는 다른 선택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력 교정술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내 눈의 상태와 생활 방식에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안경에서 컨택트 렌즈, 라섹, 라식, 스마일까지 기술은 진화했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눈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우리는 이제 AI가 개인의 눈 구조를 완벽하게 예측을 해서 나에게 딱 맞는 굴절률을 설계하는 시력 교정술에 어떻게 보면 초개인화, 커스터마이징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시력 교정술은 얼마나 더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선택의 기준은 같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로 내 눈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생활과 직업, 그다음에 라이프 패턴을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고르는 것. 그게 후회 없는 시력 교정의 길입니다. 시력 교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병원에 상담을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알쓸눈잡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리어 서울 안과의 눈박사 임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